자, 이제 정론에서 두 번째 동네 가요.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뭘 배우냐면 채권행위, 물권행위. 물권행위 유인론하고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다. 그걸 배울 거예요. 갑이 을에게 팝니다.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예요. 채권행위. 채권 채무가 발생해요. 계약 써야겠네. 매매계약은 우리 계약법 파트에서 배워요. 매매교환 임대차 채권법이에요. 계약하니까 채권 쌍둥이 채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을은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이 발생하고 갑은 소유권 넘겨줄 채무가 발생해요. 채권행위예요. 소유권 이전 채무 등기 넘겨주는 거예요. 이 채무행은 우리 등기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꼽아요. 그러면 을은 비로소 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죠.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돼요. 등기.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 등기가 바로 물권, 소유권과 같은 물권이 발생했다 해서 물권행위라고 해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다 법률행위예요. 채권이 발생하냐, 물권이 발생하냐 차이점이 있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문제는 이 매매계약이 채권행위가 나중에 무효로 밝혀졌어요. 매매계약이 무효로 밝혀졌어요.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 당연히 무효예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예요. 이게 무효의 성질이에요. 계약을 해서 을에게 등기가 넘어갔죠. 이 매매계약을 채권행위를 원인행위라고 해요. 원인행위. 이런 말이 떠요. 우리 시험 지문에. 그러니까 채권행위인 매매계약이 원인이 돼서 그 결과가 발생했죠. 소유권 취득이라는 등기하니까. 채권행위가 원인, 등기라는 물권행위가 결과예요. 원인 대 결과. 문제는 매매계약은 5월 1일 날 했고 등기는 한 달 후 6월 1일 날 했는데 매매계약에만 무효사유가 있고 등기, 물권행위에는 아무런 무효사유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매매가 무효인 경우 이놈도 같이 무효가 되느냐? 아니면 나는 무효사유 없는데 나는 무효 안 될래. 무효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갈지. 경우 수는 항상 두 가지. 같이 죽느냐? 아니면 나는 무효사유 없으니까 나는 무효 안 될래. 유효로 갈 것이냐. 등기가 유효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해요. 둘 중 하나인데 우리 대부분 판례는 영향을 받아요. 같이 죽어요. 그래서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이 법칙이 성립해요. 대부분 판례. 이걸 물권행위는 원인된 행위에 원인된 채권행위에 있을 영향을 받는다. 유인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물권행위는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의 운명을 같이 해요. 영향을 받는다. 원인의 영향을 받는다. 물권행위의 유인론 입장이에요. 반대는 물권행위의 무인론 그래요. 무인성, 무인론. 그건 학설이니까 우리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판례만 우리는 알면 되니까. 그래서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이 말을 제가 계속하는 거예요. 매매가 무효로 날아가면 을에게 넘어간 등기도 같이 날아가요. 따라서 을 등기가 무효란 얘기는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에요. 등기는 소유권 등기는 을 앞으로 현재 돼 있어요. 하지만 소유자 아니에요. 갑이 소유자예요. 대외적으로. 등기 나중에 하겠지만 말소 등기 없이 등기 필요 없어요. 그건 이제 3월에 할 거예요. 일단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도 무효. 자, 문제는 이런 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등기도 돼 있으니까 팔 수 있죠. 병에게 팝니다. 매매계약을 통해서 우리 병에게 팔고 돈 받고 등기까지 넘겨주죠. 첫 번째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의 당사자,
당사자로부터 다시 산 사람을 제3자라고 해요. 항상 앞에 놈이 기준점이에요. 앞에 놈이. 자, 이놈은 당연히 손이죠. 즉 첫 얘들 매매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다는 걸 당연히 모르고 사죠. 즉 소유자 아닌데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죠. 등기 믿고 샀으니까. 하지만 갑이 찾아오면 갑이 병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한테 판 을에게 내가 판 사람인데 우리 매매계약이 무효야. 을 등기도 무효야. 네 등기도 무효야. 이렇게 주장해요. 그럼 병은 현재 아파트 살고 있는데 사서 살고 있는지 한 3년이나 지났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네 등기 무효니까 돌려줘 임마 하면 얘는 황당해요, 황당하네요? 황당하죠. 하늘에서 이제 날벼락 떨어진 거야. 큰일 난 거예요. 병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야. 그럼 막 이제 따져봐야지. 아니 나는 5억 주고 샀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아파트 돌려줘야 되냐고. 얘는 당연히 따지죠. 안 돌려줍니다. 그러면 소송 걸어야 돼요. 자, 소송 걸어요. 소유권, 얘가 소유자죠? 소유권에 대한 아파트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 무효 등기 말소해 주세요. 등기 말소 청구 들어와요. 자, 소송에서 병이 그러죠. 판사님, 저는요 국가에서 마련한 등기 믿고 샀어요. 저 서은이에요. 서은이. 우리 법은 서은이자 많이 보호해 주잖아요. 저도 좀 보호 좀 해주세요. 쟤 좀 쫓아보내 주세요. 저 여기서 나가면 큰일 나요. 갈 데도 없어요. 판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안 도와줘요. 죄송해요. 쫓겨나세요. 돌려주고 쫓겨나세요.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 공신력이 없어요. 믿을 신. 등기 믿고 샀죠? 선이죠? 등기 믿고 사도 보호되지 않아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어요. 판례예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어요. 따라서 앞에 놈 등기가 무효면 자기 등기도 같이 죽어요. 무효. 만약 이 거래가 을이 병에게 팔고 병이 정에게 팔고 100사람한테 팔렸어. 100사람. 갑이 현재 등기명인 찾아와서 내놔요 하면 내놔야 돼요. 100사람 등기가 다 무효가 돼버려요. 즉 원인 첫 단추가 무효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려요. 이걸 원인 무효의 법리라고 그래요. 그냥 민법은 논리 과목이라 근본이 사라져 버리면 그 후 1층 그 있죠. 그 뭐지? 도미노? 밑에 쳐버리면 와르르 무너지듯이 1층이 무효면 2, 3, 4층 다 무너져요. 이 사람들은 다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부동산 등기 공신력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이 성립하죠.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도 무효. 암놈 등기가 무효면 내 등기도 무효. 무효란 얘기는 나는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에요. 처음부터 갑이야. 당연히. 그래서 당연 복귀란 말이 나중에 나와요. 등기는 얘들 앞으로 있어도 대외적으로 얘가 소유자예요. 등기 안고자도 소유자야. 그게 187조. 등기 필요 없이 소유권 복귀. 나중에 3월에 할 거예요. 3월에. 그래서 이게 바로 물권행위 유인론하고 부동산 등기 공신력이 없다라는 두 가지 결론하에 나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물권 변동 158페이지. 공시제도 나오죠. 물권 변동과 공시. 공시 보일 시자예요. 공공자. 누가 물권자인지 대외적으로 보여라고요. 왜? 물권은 배타성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서 법으로 만들죠. 공시제도를. 자, 오른쪽 공시 방법 기초예요. 부동산은 등기. 그래서 여러분들 2차 과목에서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는 거예요. 동산은 등기 안 되죠. 자, 자동차 그 등록 이런 거 예외니까 점유. 내 가방 점유하고 있으면 그게 공시 방법이에요. 자, 안 나와요. 동산은 공신의 원칙.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믿을 신. 내가 믿음 보호해 줄 것이냐. 이게 공신의 원칙인데 시험 안 나와요. 다음 페이지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2번에 2번. 첫 번째 줄 부동산 밑줄. 부동산 세 번째 줄 중간 줄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다. 160페이지. 2번에 2번이에요. 양거리 2번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어요. 그래서 등기 믿고 샀다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아요. 제가 사례 하나 말해드릴게요. 자, 갑과 을이 있어요. 부부예요. 갑과 을이 부부예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 부인. 남편한테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상속이 개시되겠죠. 아들도 없고 부인 하나만 있었어요. 그럼 부인이 단독 상속이에요. 자기 앞으로 상속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얘가 등기를 하고 팔아요. 팔려면 등기해야 돼요. 나중에 배워요. 병에게 팝니다. 당연히 10억 받고. 현재 병이 여기서 등기도 꽂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신문에 이런 사실이 났어요. 부인이 남편을 죽였대요. 니코틴 살해 사건이에요. 2년 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게 한 사건. 니코틴 살해. 니코틴으로 사람 죽인대요. 주입하면. 니코틴 살해. 2년 전 사건. 2년 전에 신문에 떠들썩게 났어. 문제는 얘가 큰일 났어. 큰일 난 거야. 이유. 상속 받았죠. 피상속인 상속인이 부인이. 근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하면 상속 자격이 박탈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 죽여버리지. 상속받으려고. 그러니까 피상속인을 죽였다 하면 상속 자격이 박탈돼요. 따라서 이 상속이 무효가 돼버려. 상속이 무효가 돼버려. 그러면 정당한 상속인이 동생이 있었어요.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래서 부인이 상속 1순위. 부인 다음이 형제 자매예요. 동생이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상속받게 돼요. 동생이 정당한 상속인이 돼요. 그러면 이 상속이 무효 처리되니까 이 10억짜리 아파트는 얘한테 상속이 개시돼요. 따라서 얘가 소유자예요. 얘가 찾아와요. 동생이 찾아와. 소유권에 기한 정당 상속이니까 내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중권. 아파트 내놓으시고요. 무효 등기니까 말할 수 있어요. 왜? 상속이 무효면 등기도 무효.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등기도 무효. 따라서 얘는 소유자 아니고 소유자는 얘. 정당한 상속이. 얘는 난리 난 거죠. 난리 난 거예요. 얘가 살해한 사실을 어떻게 알 것이며 등기 믿고 샀는데 손이죠. 손이의 3자예요. 손이의 3자. 보호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난리가 났어요. 아니 국가가 말하는 등기 믿고 산 사람 왜 신문에 이렇게 났어. 이 사람 쫓겨나게 생겼다. 이게 말이 되냐. 신문 기자들이 아니 왜 국가가 말하는 등기제에 대해 공신력을 인정 안 해서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냐 이거예요. 손이니까 문제 있지 않느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거래하란 말이냐. 국민들은 등기부 보고 소유자네 하고 샀는데 나중에 소유자 등기가 무효가 되면 막 길거리에 나앉게 됐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까는 기사를 하는 거야. 대법원 문제 있다. 부동산 등기에 믿음을 주지 않느냐. 왜 공신력 인정하지 않느냐. 바뀌어야 된다. 국민들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아니 국가가 말하는 등기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이게 대법원 나라냐. 이게 나라냐. 난리 났어요. 몇만 명 서명했어. 왜? 국민들은 이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공신력이 없다라는 걸 국민들은 이해를 못해요. 등기 믿고 샀는데 왜 보호해 주지 않느냐. 이해가요.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정당한 소유자가 있어요. 정당한 소유자. 3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정당한 소유자도 있어요. 한편에는. 즉 누군가 위조했다고 해봐. 내가 갑이에요. 누군가 내 아파트를 위조해서 팔아제껴버렸어. 근데 얘가 등기 믿고 샀으니까 보호해준다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도 위조 사기 그 놈의 피해자인데 얘만 사람이냐고. 나는. 자 결국 진정한 소유자하고 거래 안전하고가 배치돼요. 두 놈 간의 대결이야.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할 것이냐. 등기 믿고 산 선의 3자를 보호해 줄 것이냐. 둘 중 하나 손은 들어줘야 돼요. 둘 중 정당한 상속권자를 보호할 것이냐.
선의로 등기 믿고 산 선의 3자 병을 보호할 것이냐. 자, 이럴 때는 둘 중 하나의 손을 들어줘야 돼요. 등기 제도를 봐요. 대부분이. 등기는 형식적 심사예요. 즉 서류만 들어오면 등기가 돼버려요. 위조 등기도 가능해요. 그래서 등기 믿을 수 없다. 대부분 입장은. 형식적 심사니까. 그 다음 우리 민법은 소유권 절대 원칙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예요. 어느 누구도 내 소유권 함부로 박탈 못해요.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여줘. 가급적. 그래서 이 등기제도도 보고 현행 등기제도 보고 진정한 소유자 보호라는 우리 민법의 기본 소유권 절대 원칙. 그래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의 입장이 되면 나를 보호해야지. 내가 위조 그 피해자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병의 입장에 있으면 왜 등기 믿고 산 사람 보호 안 해줘? 입장이 틀린 거예요. 그럴 때 균형추를 잡은 게 등기의 공신력 인정하면 안 되겠다. 왜? 등기 제도가 좀 미흡하다. 그래서 아무리 국민이 5천만이 등기 공신력 인정해 주세요. 얘 보호 좀 해주세요. 불쌍해요. 불쌍해요. 해도 대법원 판례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대법원 판례가 바뀌지는 않고 뭘 바꿔야 되냐? 법을 바꿔야 돼요. 부동산 등기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실질적 심사주의로. 근데 실질적 심사주의로 절대 못 바꿔요. 이유. 돈이 들어요. 현행 등기소 공무원을 10배로 늘려야 돼. 공무원 확충해. 요즘 공무원 늘린다고 난리인데 못 늘려요. 그 다음, 그러니까 돈이 든다는 얘기지. 두 번째, 실질적 심사. 즉 서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실제 매매 계획이 있는지 찾아가야 돼. 물어보고 진짜 샀어요? 주의 탐문하고. 그러면 현재 등기가 일주일 걸린다면 실사하면 당연히 10배, 20배 기간이 걸려요. 그럼 우리 국민들 성질 급하잖아. 등기하는데 1년이나 걸려. 또 난리야. 그러니까 절대 등기법도 못 바꿔요. 돈 문제, 우리 국민들 성질 급한 거 문제. 결국 이 제도는 계속 가요. 부동산 제도가 아니라 이 대법원 판례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잘 써야 돼. 얘가 아주 불쌍하게 신문사에 써버리니까 국민들이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 공부에 도움 안 돼.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다가 마치 대단히 문제 있는 것처럼 기사를 써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기사를 본 국민들이 청와대 게시판 가서 이게 나라냐? 기자가 문제야. 기자가 제대로 알고 해야지. 진정한 소유자냐 거래 안전이냐 둘 중 다 비교해보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판결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비교해봐. 그중에 예손을 들어준 거예요. 현행 제도 등기 제도도 보고 이놈도 보고 비록 당신이 손해봐라. 자, 그러면 내가 이런 경우가 당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이 상황이 닥칠 확률이. 거래액에서 우리 수많은 매매계약 거래 건수가 있잖아요. 그중에 내가 병이 될 확률은 극히 작아요. 0.000%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막 이 경우 누군가 찾아와서 내놓으래. 그러면 이미 바꿨겠지. 그 정도로.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대다수는 그냥 평온하게 거래가 완성이 돼요. 누군가 찾아올 일은 많지 않다. 근데 정말 재수 없으면 이런 경우도 당할 수가 있다. 그건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 난리 난 거지. 근데 어떻게? 법에서 보호가 안 돼요. 법에서. 물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 근데 얘가 돈이 없어요. 항상 암놈은 돈 없어. 부실채권이야. 다 빼돌려요. 다. 돈 받은 거 팔고 나서 현금으로 안 갖고 있어요. 왜? 나중에 밝혀지면 책임 들어온다는 거 뻔히 아는데 돈을 갖고 있을까요? 범죄자들은 절대 자기 앞으로 재산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다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왜 팔았겠어? 현금을 확보하고. 현금을 은행에 넣는다? 아니. 땅에 묻어놔요. 저기 시골 땅에. 그래서 감옥 갔다 나오면 쓰려고. 그래서 모든 도박 수익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시골 땅에 있어. 마늘밭에 있어. 그러다가 포크레인 기사가 발견해. 그럼 토지 소유자하고 절반씩 먹어요. 공고해요. 주인 나오세요. 5만 원권짜리. 주인 나오세요. 주인 안 나와요. 포기해. 수십억을.
왜? 또 벌면 되지. 감옥은 가기 싫고 주인 절대 안 나타. 마늘밭에서 발견 5만 원짜리 주인은 절대 안 나타나는 적이 없어요. 그건 포기하고 또 벌지 뭐 도박으로 사이트 운영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가 닥칠 확률은 극히 작으니까 그래도 이 제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공신력 없어도. 내가 이런 경우에 안 닥쳐야지 라고 이제 법을 알면 무서워지죠. 계약할 때 누군가 찾아오는 거 아니야? 그럴 일 없어요. 만약 그러니 닥쳤다. 팔자소가려니. 내가 전생에 아주 많은 죄를 지었나 보네. 0.00%에 나를 넣어버리다니.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매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 닥쳐요. 이렇게 압농계약이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무효뿐이에요. 취소로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해제로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상황은 닥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무서워서 거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운에 맡겨야지. 운에. 그래서 계약하면서 한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찾아오지 마라. 누군가 찾아오지 말게 해주세요 하고 계약서 사인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물권행위 유인론,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다 그거예요. 자, 오른쪽 물권행위 유인론, 양거래 2번에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어요. 자, 양거래 2번에 2번. 자, 판례는 독자성, 무인성 부인한다. 무인성 부인하니까 유인론이라는 입장에 이런 거 안 나와요. 자, 원인행위인 이걸 이해해야 돼요. 원인행위인 즉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실효되면 당연히 물권도 효력을 상실한다는 입장. 이게 판례 입장이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일까요? 원인행위인 채권행위 매매계약. 매매계약이 실효, 효력 상실, 무효 같은 말이에요. 당연히 넘어간 물권 등기도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어렵죠? 자, 채권행위 밑에 이걸 써요. 매매. 채권행위 밑에 여백에 매매. 아니 못 찾으셨어요? 161페이지, 161페이지 물권행위 있죠? 양거래 2번에 두 번째 줄 하고 있어요. 자, 채권행위 밑에 매매 적으시고 실효 밑에 무효 적으세요. 매매가 무효면 물권 밑에 등기 적으세요. 등기도 효력 상실한다 밑에 무효 적으세요. 그럼 연결시켜봐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이게 바로 물권행위 유인론이에요. 그래서 채권행위가 매매계약, 실효가 무효 같은 말. 물권은 등기, 물권행위, 효력 상실이 무효랑 같은 말.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채권행위 실효. 매매가 무효가 됐네. 물권도 효력을 상실한다. 소유권을 상실하는구나. 즉 암놈이 소유자가 되는구나. 이런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래서 자꾸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도 무효, 소유권은 암놈. 등기가 무효란 얘기는 얘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별 3개 하시고요. 여기는 별 3개 하시고 왼쪽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다. 왼쪽에는 별 2개 하시고 이 2개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2개를 정리해 놓은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갑을병.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도 무효. 암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병등기도 따라서 무효. 물권행위 유인론.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소유자는 갑. 여기까지. 맨 앞놈.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얘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는 앞놈. 이게 어디에 적용되냐? 부동산 실명법. 맹신탁에서 그대로 이 논리가 적용돼요. 신탁자, 수탁자. 이명박 각하께서 상은영님한테 부동산 신탁했죠. 다스. 신탁자, 수탁자. 우리 부동산 실명법은 맹신탁 약정, 계약 무효로 봐요. 등기도 무효라고 봐요. 맹신탁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 수탁자는 상은영님은 소유자 아니야? 그 부동산 다스 소유자는 각하 신탁자. 이게 그대로 실명법에 적용돼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권은 암놈 신탁자. 신탁자는 수탁자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넘어갔다. 그럼 이제 다 멸고. 그러니까 이 법리가 많은 데서 적용돼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소유권은 소유권은 신탁자. 이 법리로 신탁, 명의신탁 관련 대부분 판례를 쫙 풀어가 버려요. 외우는 게 아니야. 못 외워요. 판례는. 그냥 풀어가야 돼. 이해하면서.
그래서 기본 풀어가는 기초공사가 이거예요.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도 무효, 소유권은 암로. 이게 매매계약이 될 수도 있고 명의신탁 약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실명법 이걸로 그대로 다 대법원 판례 풀어버릴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민법은 풀어가는 거지. 못 외워요. 어떻게 그 많은 판례를 다 외울 거예요. 있다 없다가 엄청 많은데.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요. 못 외워요. 이해하려고 풀어가야 돼. 풀어가야 돼. 기초를 외워야지. 기초. 자, 이제 다음 페이지 162페이지. 부동산 물권 변동. 물권 변동, 권리 변동이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두 가지.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법률행위 아닌 걸 말해요. 법률행위 아닌 것, 즉 계약 아닌 걸 다 법률 규정으로 묶어버려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186조, 187조예요. 조문. 제가 민법을 강의하면서 조문 숫자는 얘기를 안 해요. 오직 여기만 얘기해요. 186조, 187조. 법률행위 186조, 법률규정 187조. 왜? 나중 되면 지금은 법률행위 아닌 거 법률규정 하겠지만 나중 우리가 어느 정도 실력이 닿으면 그냥 186조, 187조 해보면 좀 편해요. 수많은 데서 나와서 그래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법률행위, 법률규정 할 거예요. 법률행위는 매매 계약을 말해요. 자, 갑이 을에게 자기 아파트 팔죠. 갑소유 아파트 매매 계약합니다. 매매 계약은 채권 계약.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바로 계약이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법조문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과 같은 물건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하세요. 이게 186조 법조문이에요. 법률행위,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소유권 같은 물건을 취득하려면 계약한 것만으로는 절대 취득 못해요. 등기 반드시 하세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게 186조예요. 봐봐요. 부동산에 관한 대상은 부동산. 자,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득실 변경이 발생 변경, 소멸, 변동이죠. 이 중 취득하고 소멸이 중요해요. 취득이 중요하죠. 뭐. 법률 행위로 인한 소유권 취득하려면 계약을 통해서 너를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하세요.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즉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생긴다 그거예요. 자, 법률 행위 동그라미 빵 하시고 등기하여야 밑줄. 뭐 밑줄이든 동그라미든 알아서 하세요. 즉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이걸 아시란 얘기예요. 법률 행위, 계약 등기하세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걸 외워버리면 좋아요. 다 전체를 외우지 마시고 단어. 법률 행위는 등기해라. 결국 물권 변동의 원인은 두 가지죠. 하나는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 법률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과 같은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하세요. 이게 법 규정이에요. 법 규정. 그런데 하나는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은 당분간 법률 행위가 아닌 것, 법률 행위가 아닌 것. 법에 규정이 있든 없든 법률 행위가 아니면 법률 규정으로 봐요. 갑이 돌아가셨어요. 망. 갑 다시 아들 상속인이죠.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정당한 상속 1순위자에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다 상속돼요. 포괄승계인 아버지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아파트 열채 소유권 취득해요. 문제는 상속인인 갑다시가 아버지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수인 을과 같이 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꽂아야 취득하는지 아니면 등기 없이 그냥 바로 취득하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등기 필요 없어요. 상속인은 상속 등기 필요 없어요. 등기 꼽지 않아도 여전히 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소유자예요.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해요. 언제? 사망 시. 아버지 돌아가신 그 순간 소유권이 넘어와 버려요. 등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상속은 민법 규정에 따라 계약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니야. 등기 필요 없어요. 모든 우리 민법은 다 반대예요. 법률행위 아닌 거 법률 규정. 법률행위는 등기해야 되지만 법률행위 아닌 것은 등기 안 해도 바로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래서 반대. 하나를 정확히 알면 반대를 엎어버리면 돼요. 물론 이런 거 뭐 굳이 엎을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도 돼요. 상속 등기 필요 없어. 이 법률행위 아니에요. 법률 규정. 그래서 두 번째 조문 187조예요. 상속. 그 다음에 읽을 때 경매부터 읽어요. 중요 순서대로.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결론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등기 필요 없다. 즉 상속인이 아버지 재산 소유권 취득할 때는 제 앞으로 등기 안 꽂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밑줄 상속 밑줄, 경매 밑줄, 법률 규정 밑줄.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 대입이 되죠. 저 윗조문하고. 그래서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거기도 밑줄. 밑줄째 쭉 하지 마시고 분절해서 해요. 그래야 눈에 잘 띄어요. 가급적 밑줄은 15cm 자 없으시네 대부분. 15cm 자 되고 딱 하면 이뻐요. 보기에도. 자 있으시네. 자 없으신 분들은 자로 밑줄 긋는 게 좋아요. 그냥 볼펜도 찍으면 구불구불하잖아. 줄이 반대되어 있으면 내 마음도 정화가 돼요. 모든 고시생의 준비 물품이 뭔지 알아요? 15cm 자, 그다음에 색깔 있는 볼펜, 형광펜. 형광펜은 가급적 최소화하세요. 처음에는 색깔 있는 빨간색, 파란색 두 개 종류면 돼요. 그걸로 밑줄 치고 동그라미 좀 눈에 들어와요. 처음부터 너무 형광펜 바르지 마. 눈만 아파요. 형광펜 언제 바르냐? 나중에 별 3개짜리 그때 한번 형광펜 뭐 여러분들 알아서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형광펜을 이렇게 바르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안 발라요. 형광펜이 눈에 잘 띄니까 이걸로 그냥 동그라미를 쳐요. 아니 형광펜으로 밑줄만 거. 눈에 잘 들어와요. 굳이 막 전체를 막 바를 필요 없어. 형광펜으로 밑줄만 해도 눈에 잘 들어오고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만 싹 해도 눈에 잘 들어와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아시고 그래서 밑줄 칠 때도 자대고 짝 하면은 나중에 공부할 때 기분이 좋아. 근데 삐뚤삐뚤하면 내 마음도 삐뚤삐뚤. 모든 고시생의 그 책이 깔끔하게 밑줄 쳐져 있고 형광 이쁘게 돼 있죠. 그러면 보는 순간 오우 막 다 한 것 같아. 그래서 분절해서 밑줄 쳐야 돼. 그걸 키워드 작업하는 거야. 키워드 잡고 있다 없다. 모든 앞으로 제 요약집이 나오면 막 바르지 마시고 밑줄 치지 마시고 중간에 반드시 중심 단어가 있어요. 1번 지문이 있다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에 형광펜 쫙 도르시고 있다 없다예요. 있다 없다. 거기에 동그라미 빠. 이것만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지문에서 이걸 빨리 찾아내야 돼. 찍을 때도 중심 단어를 잡고 있다 없다를 찍는 거예요. 두 문장을 계속 읽으면 안 돼요. 일단 한번 빨리 읽어. 거기서 키워드를 잡아내서 내가 훈련한 대로 이걸 잡고 이게 있었더라 없었더라 그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게 실력이 있으면 빨리 가는 거고 실력이 안 돼 있으면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고. 문장에 있는 키워드 찾아내는 게 우리 공부 과정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책에 교재에 잘 표시를 해놔야 돼. 잘 쭉 발라버리고 그러지 말고 나중에는 이것만 볼 거거든. 시간이 시험 임박할수록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 돼요. 중심 단어 있다 없다. 중심 단어 있다 없다. 생각해야 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를 통해서 있다 없다 판단. 중심 단어 잡고 머릿속에 굴리고 있다. 아까 봐봐요. 토지 소유자 갑은 무단실질적 을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 그러면 생각해야 돼. 토지 소유자 갑은 무단실질적에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아직 중심 단어 없어. 이걸 통해서 판단해야 돼. 무단실질자는 건물 소유자니까 소유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 뜨지 않는
괄호 열고를 통해서 계속 훈련할 거예요. 제 요약집은 다 괄호 열고를 제가 다 넣어놔요. 그러니까 5월부터 나올 건데 5월부터는 요약집에 있는 중심 단어 있으면 중심 단어 있다 없다. 그 다음 괄호 열고하고 결론. 이걸 계속 하시면 문제 실제 이제 딱 받아보잖아요. 문제지. 그럼 거기서 이걸 딱딱 평소 훈련한 대로 찾아내는 거예요. 있다 없다.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훈련. 그럼 안 외워도 OX가 골라져요. 중심 단어. 그래서 평소에 교재에 표시할 때도 잘 하시라는. 그래서 제가 절대 쭉 그어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또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키워드 중심 단어를 잡아야 돼요. 중심 단어. 그래서 상속, 경매. 자, 상속이 대표적인 법률 규정. 경매도 그래요. 경매도 내가 낙찰받고 싶다고 해서 낙찰이 되는 게 아니죠. 최고가로 써내야 돼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비로소 당신 낙찰받았습니다. 내가 상속받고 싶다고 해서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속 1순위에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돼야 돼. 그래서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이에요. 직계비속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는 2순위예요. 나한테 아들이 있으면 내 아들만 받아요. 아버지는 못 받아요. 상식. 손자도 있어. 갑투다시도. 손자. 할아버지 돌아가셨죠? 손자 상속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바로 밑에만 받아요. 아들만.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 계시죠? 못 받아요. 2순위야, 2순위.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손자를 이뻐하면 안 돼요. 할머니는 손자 봐주면 안 돼. 왜? 자기 아들이 죽으면 이놈이 다 가져가요. 근데 왜 요즘 할머니들이 손자를 봐주는지 몰라. 이걸 모르니까 그래. 적이야, 적. 자기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다 가져가.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한 푼도 없어요. 직계비속이 1순위. 부인이 공동상속이에요. 아들하고. 아들이 없을 때 2순위 가요. 2순위. 전속하고 부인하고 공동상속.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부인만 있다. 부인이 단독상속. 아들도 없고 부모도 없고 부인도 없다. 형제한테 가. 형제도 없다. 사촌한테 가요. 사촌. 거기서 끝. 사촌도 없다. 국가가 먹어요 이제.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는 결혼을 많이 그동안 했잖아요. 자식도 낳고.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해결이 됐어. 상속이. 자식이나 부모 부인에서. 근데 이제 앞으로 갈수록 결혼 안 하잖아요. 앞으로 100년 후쯤 되면 상속인이 없는 재산이 막 생겨요. 애를 안 낳잖아요, 요즘. 그럼 이제 끊겨. 그러면은 상속인이 없어. 뭐 국가 좋은 일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100년 후부터는. 큰일 났어요. 인구 줄어서. 우리나라 인구 이제 줄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비로소 얘들은 상속인이 되고 낙찰자가 되는. 그래서 법률행위가 아닌 민법이 있고 민사집행법이 있어요. 해당 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속해요. 지금은 가장 많이 나온 상속, 경매,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공용징수. 공용징수 개념은 이렇게 수용이에요. 토지 수용하죠. 사업하느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공용징수라고 해요. 자, 판결. 법원의 판결문이에요. 자, 한번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수용했네. 이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용해요. 그래서 법률행위 아니에요. 수용은 토지수용법 생각하세요. 상속은 민법, 공용징수는 토지수용법. 그 다음 판결은 당연히 계약 아니죠. 판결 떨어졌네.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법률행위 아니야. 판결문은. 경매. 이것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낙찰받는 거예요. 민사집행법. 그래서 얘들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 법률규정은 등기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등기가 필요한 놈, 필요하지 않는 놈 모두 골라라. 이딴 식으로 내고 이거 등기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내요. 그러면 애우는 게 아니라 이놈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인지 법률행위가 아닌지 즉 법률규정인지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법률행위 아니다? 무조건 등기 필요 없어. 법률행위다? 그러면 등기해야 돼. 물론 법률행위 아닌데도 등기해야 되는 게 딱 우리 시험법에 2개 예외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면 되고 대부분은 90%는 여기서 갈려요. 법률행위인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인지 거기에 따라 법률행위다 하면 등기해야 이렇게 끝나야 되고 법률행위가 아니면 등기 안 해도 바로 소유권 취득. 자, 그래서 자 오른쪽 이 법조문의
별 3개 하시고 187조가 훨씬 잘 나와요. 훨씬 중요해요. 자, 오른쪽 내용 갑니다. 상속 별 3개 하시고 등기 필요 없어요. 지금 등기 필요 없는 187조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경매도 별 3개. 이거 기출 5번씩 나왔어. 4번, 5번. 상속 경매가 이 4가지 사유 중 가장 많이 나와요. 자, 상속 사망하면 거기 있죠. 피상속인 죽은 시점, 사망 시점에 바로 소유권 취득. 자, 등기 없이 거기 동그라미 빵. 이게 키워드. 등기 필요 없어요. 상속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그렇게 적으세요.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이렇게 훈련하는 게 훨씬 좋아요. 여기 있죠? 등기 없이 상속인이 등기하지 않고 바로 소유권 취득. 이걸 적으세요. 그 여백에. 상속인 이전 그런 식으로 읽지 마시고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 상속은 바로 소유권 취득. 그래야 익숙해져요. 사망 시점에. 자, 경매 봐요. 경매도 등기 없이 경락인은 그 건물 소유권 취득에. 근데 본문에 등기 없이가 없죠. 그래서 자, 매각대금 완납하면 밑줄. 시점은 법원에 내가 적어낸 매각대금 법원에 다 내는 시점에 바로 소유권 취득. 자, 등기 없이 바로 그것도 적으세요. 매각대금 완납하면 그 위에 등기 없이 바로 그걸 기재하세요. 그래서 상속 경매 법률행위 아니야. 법률 규정이야. 상속 경매. 법이 정한 요건 갖췄을 때 상속이 되고 낙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 굳이 막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려고 해봐요. 그러면 덜 외워도 OX가 골라져요. 자, 시점, 사망 시점, 매각대금 완납 시점. 시점은 잘 안 나와요. 이제까지 한 번씩밖에 안 나왔어요. 등기 없이 이것만 죽으라고 나와요. 자, 넘겨봐요. 다음 페이지 표 있죠. 표. 등기를 요하는 경우 1번부터 8번. 오른쪽 등기 필요 없는 경우. 즉 왼쪽은 186조가 적용되는 법률행위 파트고 오른쪽은 등기 필요 없으니까 법률 규정, 법률행위 아닌 파트예요. 그러면 1번부터 11번, 11번. 왼쪽은 8개, 8개, 11개. 총 합쳐서 19개죠. 19개를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전혀. 이해하면 돼요. 법률행위냐, 법률행위 아니냐로 끝나버려요.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못하는 게 모든 걸 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외우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안 외우고 OX 골라내게 가르쳐야 돼요. 선생은. 자, 안 외워도 돼요. 건물 신축이에요. 건물 신축합니다. 갑이 건물을 올렸어요. 신축. 그러면 건물 신축하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건물의 소유권을. 문제는 항상 물건을 취득할 때는 둘 중 하나예요. 이놈이 등기를 해야 자기 앞으로 처음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아무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아니면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지. 자,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둘 중 하나인데 이쪽으로 갈 것인지 이쪽으로 갈 것인지는 건물을 신축한 게 법률행위인지 법률행위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 생각해야 돼요. 건물을 올렸어. 신축. 이게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인 것 같아요? 아니면 법률행위가 아닌 것 같아요? 느껴야 돼. 법률행위 아니라는 느낌이 들죠. 맞아요. 건물 신축하면 이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느낌이 맞아요. 법률행위가 얘는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얘기는 법률 규정에 속해요. 법률행위 아닌 것은 다 법률 규정은 뭐라 그래요? 해당 법이 있든 없든. 법률행위 아닌 건 무조건 187조. 그러니까 등기 필요 없네. 그래서 우리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건물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지 아니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는지. 그러면 건물 신축이 법률행위인지 법률행위인지 아닌지 그걸 빨리 내가 캐치를 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건물 올리는 것은 법률행위 아닌 것 같아. 법률행위 아니니까 등기 필요 없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놈이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만 내가 훈련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건물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유. 이게 이유. 법률행위 아니니까. 두 번째죠. 법률행위 아니면 등기 필요 없어. 법률 규정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출 5번 나왔어.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 있죠. 별 3개 하세요. 기출 5번. 등기 필요 없어요. 187조가 적용돼요.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 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이쪽 1번부터 11번은 다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나머지는 3월에 할 건데 이거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것만 이해를 하면 등기 필요 없겠네 이렇게 몰아버리고 왼쪽은 거의 다 법률행위예요. 물론 예외 있어. 예외. 그 예외는 딱 2개밖에 안 되니까 예외는 잡아내면 되고 나머지는 다 계약이에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고 느끼면 돼. 이게 법률행위 아닌지만 구별해버리면 돼. 절대 이런 걸 막 머리 글자 따서 이거 미친 짓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 차를 그렇게 공부한다니까 이해하면 될 걸 자꾸 머리 글자로 외우게 만들어. 아주 잘못된 공부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려면 안 외워도 돼. 근데 자꾸 그냥 외우래 머리 글자 따서. 머리 글자가 너무 많아 이 차는.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험은요. 단순 암기 그 파트는 잘 시험에 안 내요. 2차 시험 주세요. 진짜예요. 옛날 시험 방식이야. 옛날은 단순히 암기상 그런 거 막 시험에 내 있어. 공인중개사 시험에. 그러니까 막 외우라고 그런 거야. 옛날에는. 막 외워야 잘 점수가 나와요. 근데 요즘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10년 전부터 20회 이후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도 2차도 그러고 단순히 외운 사람 점수 나오게 내는 게 아니라 훨씬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냥 공부 방법을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요즘은 1차든 2차든 이해를 해야 점수가 잘 나와. 무조건 외운 것은 시험에 아예 내지를 않아요. 아예. 그런 건 소수에 나오긴 나오지. 근데 소수예요. 소수. 그리고 이해를 해버리면 굳이 안 외워도 돼요. 그런 게 엄청 많은데 자꾸 머리 글자로 해. 전혀 머리 글자 그 공부하면 정말 잘못된 공부 방법이야. 잘못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5년 전에는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 5년 전에는. 요즘은 모르겠어. 요즘은 내가 안 들어봐서 2차 과목을. 5년 전에 그러더라고. 저는 하나도 머리 글자 안 따요. 하나도가 아니라 가급적.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것만 따. 머리 글자로 해야 이게 훨씬 편할 때. 그럴 때만 따고 웬만한 것은 그냥 단어만 계속 반복해. 익숙해져. 이해해버려. 하나하나 격파해야 돼요. 통째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 있는 하나하나를 느껴야 돼요. 그게 모이면 실력이 되는 거예요. 통째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건물 신축 법률행위 아니네? 등기 필요 없겠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느껴야 돼. 근데 이걸 통째로 머리째 따서 왜 외우냐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186조, 180조 마칩니다. 이제 등기로 가요. 등기. 오늘은 이제 중간 생략 등기 그쪽 갈 건데 10분간 쉬어요. 시간 됐어요.